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레스 EVX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레스 EVX의 경쟁 차종들과 함께 비교를 해드릴게요. 경쟁 차종은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니로 EV와 코나 EV를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외부 치수와 내부 공간만 따져본다 그러면 같은 차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파워트레인의 출력이 같고 가격대가 비슷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량 자체의 크기만 따져본다면 경쟁 차종으로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외형 치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외부와 내부만 놓고 보면 사실은 한 단계 윗등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작성해 본 표인데요. 이 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격은 코나 EV가 4,850만원에서 5,100만원. 요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니로 EV는 4,855만원에서 5,120만원. 이거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확한 것이고요. 토레스 EVX는 4,8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일단은 예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더 다운을 시켜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보조금을 980만원, 약 1000만원이라 그럴게요. 그렇게 되면 코나 EV는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은 하위 트림은 3,800 정도, 그 다음에 상위 트림은 4,100만원 정도, 그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니로 EV도 코나 EV와 비슷하지만 3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여기에서 토레스 EVX가 만약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더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 하위 트림을 3,700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위 트림도 3,900대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바람은 상위 트림이라 하더라도 4,000만원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욕심이겠지만 그렇게만 나온다 그러면 아마 현대 기아에서 나온 코나 EV나 니로 EV를 압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비록 배터리 부분에서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몇십만 원이라도 더 싸게 내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정황적으로 보아도 충분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측 입장에서도 LFP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이온 배터리보다 20-30% 싸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같은 용량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약 9kWh가 더 들어갔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아마 중국산 리튬 폴리머 이온 배터리를 쓴 코나 EV나 니로 EV와 배터리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내려줬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토레스 EVX는 내연차종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약 2천만원 정도가 비싸단 말이에요. 원래 현대기아차는 같은 차종에서 파생형으로 전기차가 나왔을 때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은 약 1,000만원 정도 더 비싸게끔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이 약 1,000만원 정도가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코나 EV 내연차하고도 약 2천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긴 납니다. 어쨌건 간에 다음에 알아볼 것은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죠.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EV는 타이어가 17인치였을 때 417km, 19인치였을 때 36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니로 EV는 타이어가 17인치 단일 기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401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 면에서는 니로 EV가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죠. 토레스 EVX는 18인치일 경우에는 410km, 20인치일 경우에는 35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토레스 EVX에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를 박하게 준 이유는 이것은 배터리 때문에 그러는데요. 상온에서는 사실 코나 EV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KG 모빌리티에서 말하는 치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많이 있지 않고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였어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오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배터리에 관해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 해놓은 거예요.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배터리 용량은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64.8kWh, 니로도 마찬가지로 64.8kWh를 탑재를 했는데요. 이게 숫자가 같다는 것은요, 같은 회사의 같은 배터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73.4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정도 용량이면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아이오닉 5보다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차종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1년도에 출고를 받았고 초창기 버전인데 거기에는 72.6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제가 보수적으로 써놓았지만 코나 EV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시 용량 대비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동차 중량 무게 또는 타이어의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보태자면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토레스 EVX에 장착된 배터리가 LFP 배터리잖아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밀도가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밀도면에서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밀도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같은 부피에서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피는 더 커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 9kWh를 더 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배터리 성능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배터리의 냉각 또는 승온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 약간 의문이기는 해요. 전기차가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냉각을 잘 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배터리 성능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고속 주행을 2-30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배터리는 30-40%가 차 있는데 재출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의 발열 제어를 하지 못하면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가 제대로 모터에 공급이 되지를 않아요. 전압과 전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배터리의 발열 제어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고 이 부분이 바로 전기차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출시가 되고 직접 시운전 해보고 그래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기아차나 현대차에서 나온 전기차들은 몇 가지 차종을 운영을 해보았는데 그 차종들은 대부분 한국산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들이었고 그러한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증거리보다 항상 더 멀리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나도 그렇고 니로도 그렇고 이게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것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거든요. 특히 겨울철 주행거리는 더 심합니다. 니로 EV가 겨울철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상온 일시 404km, 저온 일시 303km를 주행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국산 배터리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재밌는 거 비교해드리면요. 니로 플러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 니로 플러스는 국산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같은 용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탑재 용량이 약간 차이가 나죠. 신형 니로 EV보다 탑재 용량이 조금 적어요. 하지만 이거는 거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건 간에 64.08kWh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니로 플러스에는. 니로 플러스가 상온은 393km를 상온 일시 주행할 수 있고 저온 일시는 353km를 주행할 수 있어요. 상온 일시, 저온 일시의 갭 차이가 얼마 차이 안 나죠. 약 4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국산 배터리는 거의 100km, 1 빠지는 100km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성능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토레스 EVX에 장착되는 것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보다 상온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토레스 EVX의 상온 저온 주행 가는 거리는 최소한 100km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든지 기술력이 안 되면 돈으로 메꿔야죠. 그래서 토레스 EVX는 더 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사양은 파워트레인인데 코나 EV는 150kW 204마력입니다. 토크는 255Nm, 니로도 동일 사양이고요. 토레스도 동일 사양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토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코나 EV는 상위 기종의 모든 첨단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로 EV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2-30만원 쌉니다. 하지만 2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매우라고 그러기보다는 니로에 비해서 협소한 거라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코나 EV는 2인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번에 새로 나온 풀체인지된 코나 EV도 예전에 나왔던 1세대보다는 조금은 넓어졌는데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트렁크만큼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이 이 세 가지 차종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넓지도 않고 뭐 요런 장점만 갖고 있고 특별하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도 10km 이상 차이가 나고 이 10km 이상 차이 나는 게요. 상온일 때 실제 주행을 해보면요. 20-30km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니로 EV가 지금 현재로 따지면 가장 먼저 나온 차종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레스 EVX인데 이 세 가지 차종 중에서 가장 큰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죠. 이 부분만큼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단계 윗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BYD의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이 아직 안 되다 보니 주행 가는 거리가 정말 잘 나올지 겨울철에는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될지 참 의문점이란 말이죠. 사양을 놓고 보면요. 히트 펌프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고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트 펌프 시스템은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컨디셔닝이라 그래서 물론 이 용어는 현기차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 배터리 컨디셔닝을 하기 위해서 메인 배터리에서 전원을 끌어다가 배터리 자체를 데우는 기술이에요.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점. 그러나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가격이 좀 더 다운된다. 코나 EV에 비해서 실제 부담 금액이 50에서 100만원가량 싸게 나온다. 이런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종 중에서는 탑을 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싹 가능이라고. 올해의 전기차에도 랭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토레스 EVX의 또 한 가지 단점은 2023년 새로 책정된 보조금 정책 때문에 상원 전 주행 가는 거리가 기준 미달일 시 몇십만원 더 보조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게끔 하겠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차값 자체를 더 다운시켜야 되는 요인이 더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토레스 EVX가 이 세 가지 차종 중에서 확실히 앞설 수 있는 면이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은 바로 전기차에서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충전 속도인데요. 코나 EV는 100kW 충전기에 충전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이상의 충전기도 충전을 할 수 있지만 100kW 이상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할 때 100kW를 다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100kW 미만까지만 속도가 나옵니다. 니로 EV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토레스 EVX는 150k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제가 사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리따운 목소리의 아가씨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봤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충전 속도를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맨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여기 있네요. 150kW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상담사 분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 교육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 정말 150k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 코나 EV랑 같아도 돼. 상온 전 주행 가는 거리 조금 떨어져도 돼.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입니다. 사실 전기차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50kW로 충전이 된다는 게 정규 규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규 규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대기아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400V 충전 시스템, 800V 충전 시스템 이 개념에 틀이 박혀 있다 보니까 100kW 미만 또는 뭐 350kW도 충전할 수 있고 200kW도 충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충전기도 그 규격에 맞춰져 있고요. 100kW짜리, 200kW짜리, 350kW짜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외국에서 나온 전기차들은 150kW로 충전이 되는 차량들도 있고요. 간혹 뭐
130kW, 170kW까지 충전 지원한다, 이런 차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kW로 충전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로만 놓고 보면 이상한 거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충전기 규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충전기는 40kW짜리도 있고요. 이게 또 급속이 아닌 저속에 속합니다. 70kW짜리 충전기도 저는 본 적이 있고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100kW짜리, 200kW짜리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또 전기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도로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어쨌거나 오히려 150kW로 충전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참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확인을 하는 것을 제가 녹음을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기 KT 모빌리티 고객센터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네, 충전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네. 고속 충전은 안내 받아보신 것처럼 네. 150kW가 맞고요. 네. 완속 충전은 11kW가 맞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예상 측정치로 변경될 수는 있다고 오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우, 사실이었습니다. 급속 충전은 150kW까지 충전이 되고 완속 충전은 11kW까지 충전이 됩니다. 이 사양은 코나 EV랑 같아요. 그런데 급속 충전을 150k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KT 모빌리티네요. 토레스 EVX는 충전 속도에서 다른 차종과 비교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담사 말대로 출시가 정말 됐을 때 150kW로 충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유동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여지는 남겨놓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토레스 EVX 사시면 됩니다. 코나 EV나 니로 EV 이런 거 생각하셨던 분들 그냥 토레스 EVX 계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아이오닉 5를 지금 타고 있고 아이오닉 6를 세금까지 포함해서 5,700에 계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토레스 EVX가 세금까지 해서 옵션을 다 포함하고 E7 트림으로 가고 이렇다 해도 세금 다 포함해서 4,400이 안 넘을 것 같거든요. 4,300에서 4,400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1,300에서 1,400만 원을 더 주고 아이오닉 6를 출고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까지 생기더군요. 하지만 아이오닉 6를 제가 굳이 출고를 받으려 그러는 이유는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4륜인데도 불구하고 잘만 운전하면 18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700km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거기에 4륜이기 때문에 토레스 EVX는 4륜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1,4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 또한 딜레마가 생길 정도로 아주 그냥 토레스 EVX의 상품성이 충전 속도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유동적이기도 하고 배터리 측면에서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 공간과 충전 속도가 앞서 있다 그러면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글쎄요 이런 단점을 거의 다 상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코나 EV나 니로 EV를 경쟁 차종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부분만 제외하면. 그렇다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와 견줄만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격적 측면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포지션이 애매해요. 코나 EV나 니로 EV보다 좋은 것은 확실해. 그런데 아이오닉 5나 EV6보다는 좀 못해. 그러니까 그 중간 포지션에 딱 들어갈 것 같은데 토레스 EV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코나 EV나 니로 EV를 사기에는 공간도 좋고 충전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 하지만 상위 기종인 EV6나 아이오닉 5를 가기에는 차량이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딱 좋은 차종이라고 보여집니다. 토레스 EVX 끝으로 정말 좋은 차량 같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말 검증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중에서 탑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전기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